안녕하세요, 커피링크 한나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커피 평가 방식, 커피 가치 평가 CBA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기존의 SCA 커핑 프로토콜에서 새로운 CBA 평가 방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커피 가치 평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배경 설명을 꼭 잘 들으셔야지 뒷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구나 라는 거를 와닿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커피 가치 평가 CBA는 현재 정식 버전은 아니고 베타 버전으로서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커피 대회들 있잖아요. 커피 로스팅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커피 브루잉 대회, 그러니까 월드 브루어스 챔피언십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제 월드 대회에서 쓰기 앞서서 그 국가마다 국가대표를 뽑는 대회들이 있는데 그런 대회에서 CBA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커피 가치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 가치 평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 일단은 커피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커피의 가치, 커피의 향미에다가 점수, 어떤 수학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커피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 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CA 커핑 표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커핑 시트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커핑 시트지는 20년 된 거예요. 그리고 커피라는 산업 자체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커피는 와인과는 다르게 역사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커피에서 사용하는 많은 어떤 향미에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관능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와인에서 굉장히 많이 차용해 왔고, 100점짜리 그 점수 체계도 와인 점수 체계에서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체감할 때도 커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정도 전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커피에는 단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COE라는 커피 경매, 그 나라의 최고의 커피를 뽑는 COE라는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COE 대회의 커핑 시트지에도 단맛, 스윗니스라는 항목이 있고, SCA에도 단맛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단맛에 대한 어떤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CBA에서는 단맛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단맛은 없어요. 커피에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우린 단맛을 느끼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달콤함이라고 표현해라,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 이 새로운 가치평가 이번 CBA 이 안내서인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 SCA가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SCA 커핑 어떤 점수 체계 같은 경우에는 6점부터 시작하죠. 굿부터 시작해요. 맛이 없어도 굿을 줘야만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사실 커피 가치가 기존에 20년 전 기준의 어떤 점수 체계보다 최근에는 1년 지날 때마다 커피가 엄청 많이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봤을 때 좀 맛은 없어. 근데 굉장히 독특해. 그래서 시장 가치가 높아요. 비싸다는 소리예요. 새로운 경험을 주기 때문에. 그런 커피 같은 경우 그럼 과연 가치가 낮다고 봐야 될까요? 가치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눈, 코, 입이 다 달려있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 더 있어. 그런데 매력적이야. 잘 어울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줘야 되냐, 아니면은 눈 세 개는 인간이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에서 SCA는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것 또한 좋은 스페셜티 커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스페셜티 커피를 새로 정의하게 됐죠.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80점이 넘어라, 몇 점이 넘어야지, 84점이 넘어야 된다, 이래야지 좋은 스페셜티 커피다, 이렇게 점수로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떤 점수보다는 한 잔의 커피를 통해서 새롭고 어떤 감동적이고 그런 뛰어난 경험이라든지 그런 커피를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자체는 좀 낮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왜냐? 사람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니까. 그런 커피들을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도록 이번 CBA 새로운 커피 가치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존 SCA 시트지와 새로운 CBA 시트지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변화한 부분을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점수 체계가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도 평가라는 게 등장했고, 물론 기존의 SCA 시트지에도 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찌끔 있어요. 산미 같은 데라든지 있는데, 지금은 모든 항목에 강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미를 우리가 표현할 때 기존 시트지는 컵 노트를 적는 게 굉장히 적고요. 우리가 아로마에서 느낄 수 있는 거나 플레이버에서 느낄 수 있는 거랑 애프터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농도가 좀 바뀌고 농도가 진해지고 좀 옅고 향이 좀 날아가고
하고 이러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PD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인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인돌은 화학 성분인데 일종의 화학물질인데, 그거는 진할 때는 똥냄새가 나고 근데 그게 옅어질수록 자스민 같은 꽃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농도가 달라질 때 사람이 인식하는 게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커피도 아로마에서 느낀 거, 프레그런스에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컵노트를 적는 게 한 칸밖에 없었어요. 길게 한 칸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좀 나뉘었어요. 그리고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 카타박스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카타가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항목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네모칸이 있어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친구에 체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마셨는데 과일 같은 느낌이 나. 그럼 과일 쪽에다가 프루티에다가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게 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리고 평가 체계가 이제 단순히 점수, 어떤 커피 향미의 관능 속성들의 점수를 매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속성, 그리고 점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맛에 대한 설명, 이걸 좀 많이 분리시켰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 앞에 놓인 컵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지금도 커피 향미를 평가할 때는 당연히 컵만 보고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떤 농장 출신의 커피인지, 또는 뭐 어떤 가공 방식을 한 커피인지, 또는 굉장히 특별한 가공 방식일 수도 있겠죠. 특별한 품종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가치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엄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정보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또한 뭐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맛은 없지만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 유기농 인증이라는 건 따기 힘들어요. 우리도 왜 가끔 음식 먹을 때 햇삽 인증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청결한 환경에서 이 공장에서 음식을 제조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인증 마크들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컵 외 커피 자체, 즉 씨앗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제외한 바깥쪽 부분, 그걸 외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외재적인 평가까지 해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현재 이 CBA 가치평가 이 친구를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한 한계들도 아직 존재하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거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는 점수 체계가 확장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는 이제 6점부터 10점까지 어떤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좁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직관적이지 않죠. 왜냐면 0.25 단위로 움직이니까, 뭐 실제로는 지금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움직이긴 해. 왜냐면은 6.25, 6.5, 6.75, 7, 7.25, 7.5, 7.75, 8, 8.25, 8.5, 8.75, 9, 9.25, 9.5, 9.75.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평가 점수 체계가 훨씬 디테일해. 대신 점수폭이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88점, 88.25점, 그러면 0.25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이게 뭔가 와닿지가 않죠.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웃기네. 뭐 평가 점수를 좀 더 넓힌다고 해놓고 사실은 좀 줄어들었어요. 다만 숫자 자체의 크기를 넓힘으로써 약간 직관적으로 점수 차이가 이 정도 나구는구나, 이런 걸 조금 와닿을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ffective Assessment라고 해서 이게 정동적인 평가다라는 건데, Affective라는 건 단어 자체가 원래 호의 이런 뜻이에요. 즉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어떻게 옛날에는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깨달은 거죠. 객관적인 평가라는 건 존재할 수 없구나. 네 마음대로 체크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점부터 9점까지고, 당연히 이제 가운데 있는 5점이 에버리지가 되는 거고, 1점이 제일 안 좋은 거가 되겠죠. 9점은 엄청 좋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5번이 에버리지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아주 평균적인 느낌. 나는 이 커피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5점인 거죠. 4점은 뭐냐? Slightly low. 약간 낮아. 평균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조금 낮은 것 같아. 3점은 moderately low. 좀 현저히 낮은 편이야. 2번 very low. 매우 낮은. 1번 extremely low. 극도로 낮아. 이거는 내가 먹은 커피 중에 제일 안 좋아. 1번이 되겠죠. 반대로 올라갈 때도 6번은 slightly good 또는 slightly high. 약간 높은 편이야. 그 다음에 7번 moderately high. 8번 very high. 9번 extremely high. 이렇게 되겠어요. 극도로 높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 체계가 이렇게 확장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평가 항목 좀 바뀐 걸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프레그런스 아로마. 오늘 이 부분은 잘 살펴봤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레이버랑 애프터 테이스트가 보이죠. 향미랑 후미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엑시티 3위까지 똑같은데, 어머나, 원래 여기 와야 되는 게 뭐죠? 밸런스가 와야 돼요. 근데 밸런스가 안 오고 스윗니스로 바뀌었습니다. 바디가 와야 돼요. 바디는 여기 밑에 가 있어요. 지금 2가지 딱 바뀐 친구가 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윗니스, 단맛이라는 달콤함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우스 필, 그러니까 입안에서의 어떤 촉감. 그러니까 바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촉감 2가지를 다 아우르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런 이야기 했었죠. 무거운 게 좋습니까? 가벼운 게 좋습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신 부드러운 게 좋아요? 까끌거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건 또 대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촉감이다. 그래서 바디라는 항목에서 그냥 촉감이라는 항목으로 바뀌고, 대신 무게감은 요 위에 강도 평가로서, 강도 평가 보시면은 이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0부터 15까지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필을 체크하는 여기 항목이 기존의 무게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드려볼게요. 자, 강도 평가가 새로 등장했다고 했죠. 보시면은 프레그런스부터 아로마까지 지금 다 개별적으로 강도를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0부터 출발해서 15까지 총 16개의 항목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0.5, 0.25 단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에다가 아무데나 체크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요런 데다가 요렇게 체크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뭐 아무데나. 그리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 두신 다음에 뭐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런 거 기존에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강도가 좀 늘어났다? 화살표로 표시해 주시고, 강도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버나 애프터 테이스트, 또 산미 똑같고요. 산미의 어떤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스윗니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마우스필도 아까 마우스필에서 말하는 강도라는 거는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레그런스나 아로마에서 어떤 캐릭터가 나타났어요. 근데 캐릭터가 하나만 나타나는 거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꽃향이라든지 과일향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막 나타났어요. 강도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우리 PD님 역시 저랑 풍산깨가 아니라 서당깨. 서당깨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우리 여기 서당깨 분이 한 분 계신데, 진짜 너무 정확해.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강도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페이퍼리라는 건 종이 항목이죠. 종이 맛이 뛰어나. 어머나 종이 맛이 강하네. 맛있어요? 저 같으면 안 먹고 싶을 것 같아. 이제 이게 제가 잘 됐어. 어떤 한계점도 같이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도 표현을 하는데, 자, 내가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친구들의 개별적인 강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또 아직 없는 거야. 강도가 높아. 하이. 높은 편이야. 이렇게. 제가 11에다 표시를 했죠. 근데 도대체 누가 높다는 거야? 알 수가 없죠? 요쯤에서 제가 요 시트지가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트지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트지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시트지를 딱 보고, 이 커피는 이런 맛이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커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글을 읽어도 딱 느껴진다 이거 말이에요. 여전히 한계가 있죠. 딱 보면 도대체 누가 강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여전히 약간 이런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버나 애프터 테이스트도 마찬가지로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애프터 테이스트에서의 강도는, 자, 생각해보세요. 후미가 강도가 높아. 후미에서 강한 향이 느껴져. 그 말은 사실 향을 나타내는 향물질들이 코나 어떤 입 안에 좀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높은 농도로. 그러면 당연히 길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얼마 자동차 타고 가는데 시골을 지나가니까 똥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소똥냄새가. 강도가 높아. 창문을 닫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질 생각을 안 해. 또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시골 냄새가 나. 근데 좀 약해. 걔네들은 창문 바로 닫으면요 안 나요. 즉 강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후미가 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후미에서 말하는 강도는 후미의 어떤 길이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미의 강도. 그리고 산미의 강도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산미의 강도가 높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산미가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도 체크라는 게 진짜 글자 그대로 강한지 약한지에 대한 이야기지, 점수와 직결되는 항목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맛은 강도 높은 게 좋고요. 원래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변화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체크를 했는데, 카타 박스가 생겼죠. 이 박스 보시면은 select up to 5 that apply, 5개의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플로럴, 꽃향, 프루티, 과일 같은. 근데 프루티도 과일 같다는 것도 종류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베리 같은지, 드라이 프루트 같은지, 말린 과일 같은지, 시트러스 과일인지. 그 다음에 sour, fermented, 시큼하고 발효된 느낌이 나는지. 옆에 항목에 똑같이 신, 발효된 써있죠. green, vegetative, 약간 그린, 초록초록한 느낌. 그렇죠? 풀, 베지터티브, 야채 이런 느낌이 나는지, 외에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 케미컬, 어떤 화학약품 느낌이 나는지, musty, earthy, 약간 뭐 먼지, earthy, 약간 흙내음, 페이퍼리, 종이 같은 향이 나는지. 참고로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흙 맛이란 건 없어요. 흙 향이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이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향에 대한 속성이에요. 로스티드, 약간 볶은 향, 너티, 코코아, 뭔 느낌인지 알죠? 스파이시, 향신료 느낌이 나는지. 그 다음에 스윗, 바닐라, 달콤한
느낌 중에서는 바닐라, 바닐린. 바닐린이 바닐라 향이 나는 친구 성분이에요. 그리고 브라운 슈거, 어떤 갈색 설탕 같은 느낌이 나는지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항목이 요 밑에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항목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지 않을게요. 다만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는 메인 테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주로 느껴지는 주요 맛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최대 5개, 뒤에서는 최대 2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안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만 체크하셔도 좋고, 얘도 3개밖에 안 느껴진다 그럼 3개만 체크하셔도 돼요. 뭐 이럴 수 있죠. 프루티에다 체크해놓고 베리에다가 체크했어요. 그럼 저 2개냐? 아니에요. 그 베리 하나로 생각합니다. 근데 베리 맛도 나고 시트러스 과일 느낌도 나요. 2개 체크했죠. 그러면 체크 2개 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시디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엑시디티 산미에는 드라이 엑시디티랑 스윗 엑시디티가 있어요. 마른 산미와 달콤한 산미라는 건데, 사실 마른 산미 이게 와인에서부터 차용이 된 거예요. 와인이 드라이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와인 딱 사러 가면은 와인에 써 있잖아요. 드라이, 스윗 이렇게 약간 분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랑 스윗을 약간 서로 대응하는 항목으로 봐요. 와인에서 그 부분을 차용해 와가지고 드라이한 산미인지, 그 안에는 허브나 어떤 그레시하다든지 또는 이런 친구들이 타르트하다든지 약간 톡 쏘는 찌르는 듯한 그런 산미가 느끼는지, 아니면 달콤한 느낌이 나는지, 과일 같은 juicy, 달콤한, 그리고 fruit light, 과일 같은 bright, 밝은, 이렇게 두 가지 산미로 분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 안에는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내 커피에서 허브 같은 느낌이나, 그렇다고 해서 산미가 허브 같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마른 듯한 그런 산미는 사실 이제 시장에 같이 평가하는 어떤 그동안의 관리를 좀 보면은 드라이한 산미보다는 당연히 과일 같고 상큼하고 밝은 그런 산미들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 항목들이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종이 느낌, 흙내음이라든지 어떤 퀴퀴한 느낌, 뭐 화학약품 같은 느낌, 당연히 좋은 평가 받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어떤 스윗니스, 달콤함이라는 건데, 이번에 SCA에서 준 이 CVA의 달콤함에 대한 설명을 잠깐 같이 보고 올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단맛, 커피에 의해 유발된 미각, 제가 말했죠, 미각은 사실 없다고. 근데 또는 비유에서의 단맛의 인식,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센서리 중급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패트리온이라는 유료 구독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유튜브에도 많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중급 파트에서도 일부 좀 떼와가지고선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감각과 지각이라는 거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잠깐 이야기를 딴 데서 하자면,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어떤 쉽게 말하면은 최초의 어떤 인식이에요. 여기 포도당이 있구나, 여기 유기산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감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감각된 걸 통해서 달콤한데 이 단맛이 이거 초콜릿이구나 라고 하는 건 지각이에요. 무언가를 이제 깨달음을 딱 얻은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다, 이거는 감각이에요. 근데 이거 종합적으로 보니 이거는 사과다, 이거는 지각이에요. 혹은 향을 느낄 수 있어요, 감각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데? 단맛이 나는데? 라고 판단을 딱 내린 순간이 바로 지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맛이라는 거는 결국 커피에 의해서 유발된 미각은 잘 모르겠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각, 비유라는 거는 코의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뭐 먹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단맛의 달콤함의 지각이다. 즉 그래도 SCA에서 우기지 않는 거죠. 단맛이 있다가 아니라 향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보시면은 단맛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단맛 역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 마우스필도 보시면 카타박스가 있죠. 러프, 약간 거칠다, 그리고 오일 같은 스무스, 부드럽다 이거죠. 마우스 드라잉, 입안을 마르게 하는. 이거 메탈릭, 전 여기서도 깜짝 놀랐어. 야, 메탈릭이라는 게 쇠맛이거든요. 쇠맛, 금속성의 맛. 근데 사람들이 메탈릭한 산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쇠맛이 느껴지는 신맛이다. 근데 쇠맛에서 느껴지는 건 사실 신맛은 아니고 좀 자극적인 맛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지만, 쇠맛이라든지 떫은 맛, 그리고 아린 맛, 이런 것들은 이제 특이한 맛들인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부르는. 근데 이런 친구들은 혀에 여러 가지 이제 감각 세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의한 느낌인데 미각은 아니고 촉각이긴 해요. 촉각과 관련이 깊어요. 근데 그걸 촉각에 넣어놨어요. 그런 거 보고 또 역시 SCA
아이가 일을 요즘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역시 1점부터 9점까지 평가를 하고요. 근데 그럼 이런 얘기를, 어머나 밸런스가 없네. 밸런스 균형감이 없는데요. 어디 갔을까? 여기 있어요. 여기. 얘는 균형감이 아니라 오버럴인데요. 네, 걸로 들어갔습니다. 포함됐어요. 이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균형감은 산미가, 내가 느꼈을 때는 산미가 좀 강한데? 좀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균형이 좋은 걸 수도 있어. 엄청 점수 편차가 크겠죠.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항목은 그냥 종합적인 평가로 넣자, 이렇게 돼서 오버럴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스위니스가 생기고 밸런스라는 항목은 오버럴로 들어간 게 되겠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또 새로 이렇게 생긴 거죠. Extrinsic Assessment. 그래서 외재적인 평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피 품종, 씨앗, 가공, 농장,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무슨 인증받은 거 다 밑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크게 보면은 3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파트 1 Sensory Descriptive Assessment. 그러니까 감각적인 묘사 평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말고 요 묘사 평가를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점수를 주기 전에 이 커피 자체의 어떤 묘사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점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외재적인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 커피는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의 인헤르토, 엘 인헤르토라는 농장에서 만들어진 커피입니다. 유명한 농장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괜히 좋게 느껴져. 뭔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이건 항상 외재적인 평가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제가 간단하게 CVA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혹시 여기까지 우리 PD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나무젓가락 같은 거 특이한 거 느낌이 어디 갔어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은 여기 옆에 빈칸 있죠? 네, 옆에 빈칸에다가 다시 따로 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 바뀐 커피 가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제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도를 평가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플로럴이 강한 건지 프루티가 강한 건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점이라든지, 또 강도 평가에 대한 한계점을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강도 평가는 5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강도가 1부터 출발해서 5까지 이렇게 가였었는데, 당연히 이제 3이 중간 강도가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도 평가가 1, 2, 3, 4, 5 이거밖에 안 되니까 폭넓게 표현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0부터 15까지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요, 여전히 세이프 스코어링을 해요. 뭐냐면 안전한 지점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낮아봤자 3, 4, 높아봤자 11, 12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좀 과감한 강도 표시를 하기에 아직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 하시는 분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면서 좀 평가 체계를 조금 확장시켜야 되는, 실제 강도가 높아진 것처럼 점수 또한 높아진 것처럼 우리가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조금 강도 평가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로우가 낮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제가 점수 내는 법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친구들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 로우는 낮은, 미디움은 중간, 하이는 오픈이죠. 일단 직관적으로 낮은지 중간인지 높은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높은지 낮은지 중간인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강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말고는 뭐 부족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CVA 새로운 커피 가치 평가 베타 버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